제가 대전이 고향인데도 불구하고 소재동을 잘 몰랐었는데 이곳에 와보니까 골목골목마다 매력적인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대전의 근현대 골목 소재동. 자연스레 흐른 100년의 세월과 켜켜이 쌓인 삶의 흔적으로 그 가치를 담고 있는 동네다. 최근 이곳저곳에 담아낸 문화예술의 정취로 더욱더 주목받는 소재동의 이야기로 옛것의 의미를 더해보자. 대전역 뒤편에 자리한 소재동은 옛 철도 관사촌이 있던 곳. 눈길 닿는 곳에 대동천이 잔잔히 흐르고 아기자기하게 굽어진 길에선 오랜 집들을 만날 수 있는 마을이기도 하다. 소재동의 이름 자체가 이쪽에 있었던 조선시대 소재호라는 곳에서부터 기원이 되고 있고요. 1920년부터 일본인 철도 승무 기사로 활용되던 곳으로서 그 당시의 생활 공간을 그대로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이곳 소재동에 있는 관사촌은 아직까지도 그 전란을 피해서 잘 남아있는 곳으로서 더욱더 그 가치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70년대부터는 철도청의 승무원들이 활용하던 곳에서 일반인에게 불화되어서 지금 현재 모습까지 일반인들이 살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소재동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감성 여행지로 떠오르며 수많은 발길을 불러 모으는 곳이다. 예쁜 맛집, 카페 등이 들어서 있지만 사람들이 소재동에 모이는 이유는 단순히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둘러보니까 생각했던 거랑은 다르게 굉장히 예술적인 감성이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전이 고향인데도 불구하고 소재동을 잘 몰랐었는데 이곳에 와보니까 골목골목마다 매력적인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역사를 가늠케 하는 흔적도 꽤나 잘 보존돼 있는 마을 소재동. 이곳에 남은 100년 가옥들은 일본식 주거의 형태와 한국의 거주 문화가 자연스레 융합되고 녹아나면서 또 다른 모습의 근대 건축을 보여준다. 거리 전체가 시대를 담은 박물관인 셈이다. 20년대에 지어진 건물들은 외벽이 지금 나무로 다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년대에는 몰타르, 시멘트를 사용해서 건축물이 마감이 되었는데 그 가장 큰 차이와 이유는 그 당시에 있었던 동일본 대지진 때문이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을 겪으면서 지진과 화재에 가장 취약한 목조 건물의 취약점을 보존하고자 시멘트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 그 모습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평범하고 작은 동네 안에 다양한 의미를 담는 장소. 이곳에는 최근 새로운 정취가 담기며 소재동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데 그 정체가 바로 문화예술이다. 오늘이 만약에 마지막이라면 오늘에 가장 충실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런 생각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래된 과거의 흔적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진짜 미래로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디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이야기들을 작가들의 고민을 통해서 작가들이 내놓은 각자의 답을 통해서 함께 공감해보는 공간으로 기획했습니다. 고증을 통해 과거의 모습을 잘 보존해낸 한 관사. 이곳에서는 자스민 샤이틀의 현재, 현존이라는 복합 매체 연작이 전시돼 있다. 입김을 불어넣은 뒤 나우라는 글씨를 쓰는 자스민 샤이틀의 영상. 그 효과가 지속되는 동안만 보이는 현재를 통해서 현존을 재현할 뿐이라는 이야기를 하며 지금 이 순간만이 진정한 내 것임을 전한다. 주로 이렇게 시각예술하고 그리고 퍼포먼스를 함께 병행하는 작가고요. 우리가 쉽게 흘려버리는 시간을 오늘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작품이죠. 매우 명상적이고 조용한 느낌으로 찬찬히 감상하시면 오늘이 새롭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소재동 주변에 있는 나무와 풀 76가지를 심어놓은 또 다른 전시 공간 마당집이다. 제 기능을 잃고 쓰레기가 쌓였던 정원이 박선민 작가의 작품으로 인해 변신했다.
모든 폐허에는 항상 어떤 잡초들이 점점점 점거하기 시작하고 뒤덮기도 하고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뽑아야 되고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항상 그 현상을 되게 주목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원을 조성할 때도 어떤 새로운 건축 자재를 가져온 것 전혀 없이 그냥 여기 보도블럭들을 그냥 재구성하는 것으로 그냥 이런 약간의 둔덕을 만들어서 이 땅 밑에 있는 많은 식물의 어떤 씨앗들이 가능성들이 이 블럭을 뚫고 융기하면서 나온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만들고자 이렇게 정원을 조성을 했어요. 원래 원형들을 좀 많이 해체하고. 박선민 작가는 소재동의 식물들을 조사해 하나하나 세심하게 심었고 이 초록빛 정원이 박선민 작가의 작품인 소생하는 풍경 소재 정원 그 자체다. 마당과 어우러진 식물이 곧 설치 예술이 된 것이다. 거대한 자연에 대해서도 상상할 수 있는 미시적인 것과 거시적인 것을 연결하는 되게 중요한 통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고요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마당집 내부 공간은 다양한 주제의 공연과 관객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한데 이곳은 예술이 누군가의 오늘을 위한 휴식이자 놀이임을 말하고자 한다. 큰 길 건너 또 다른 좁다란 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 그 끝에서 만나는 관사 안의 전시관. 핑크빛으로 가득 물든 이곳은 최근까지 살았던 주민의 취향과 시간을 그대로 남겨두었다. 제가 처음 이 집을 만났을 때 이 집에 사시던 분의 취향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벽에 칠해진 색이었어요. 이 핑크벽을 그대로 활용해서 이 안에 어우러지는 작품과 함께 그 시간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의 이름을 핑크집이라고 짓고 안에 칠해져 있던 핑크색 벽을 그대로 활용해서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공간은 심래정 작가의 바스하우스. 오랜 시간 암투병을 하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소원이었다는 목욕을 주제로 한 작품으로 채워져 있는데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통해 꿈에 대한 고찰을 하게끔 한다. 핑크집 공간을 먼저 보시고 이 공간에 어우러지도록 작품을 설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설치 작품도 있고 드로잉 작품도 있고 영상 작품도 있고 그야말로 원래 그 핑크 집에 사셨던 분을 상상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 공간에 들어가면 그 시간 여행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높이 솟은 나무가 있는 마당. 이 집은 사람의 흔적이 가장 오랫동안 머문 장소로 벗겨진 나무 껍질 자체가 옛 도시에서 이어진 누군가의 흔적을 이야기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 이 두충나무 집에 어르신이 사셨는데 그분이 몸에 좋다고 해서 이 두충나무 껍질을 달여서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충나무 집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충나무집이라고 이름 붙인 이 관사는 현재 만화방이자 사진관으로 운영 중이다. 한쪽은 사진을 찍는 포토 스튜디오로 또 다른 쪽은 천천히 앉아서 만화를 즐길 수 있도록 배치. 안충기 작가의 연재 만화를 볼 수 있다. 지금 두충나무집과 같이 관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있고 이제 이런 골목들을 제가 사진으로 남길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며 소재동에 대해서 소재동이 어떤 동네였고 이제 어떤 역사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간접적으로나마 소재동에 대해서 더욱더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겨움이 묻어나는 곳, 여유를 즐기는 곳, 소재동이 갖는 가치는 그 이상이다. 동네, 골목, 집. 그 자체만으로도 근현대 문화의 융합이며 역사와 문화예술이 담긴 거리다. 네, 소재동은 대전 역사 100년을 간직한 곳으로서 그동안 대전에 시간이 켜켜이 쌓여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곳은 그래서 오신 분들이 대전의 과거 역사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이런 공간들을 대전의 많은 시민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00년의 역사를 담은 동네. 그리고 문화예술을 통해 우리의 꿈을 담는 곳 소재동. 또 앞으로의 소재동은 우리가 쭉 기억하고 보존해야 할 소중한 문화다. 소재동 골목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꿈을 함께 그려보면 어떨까?